안녕하세요.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수중운동사 김민식입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더 쉐이퍼 활동을 중심으로 한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만들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 사업의 주체 대상과 진행 인력, 사업 절차와 주요 내용, 실무자를 위한 팁, 생각해보기, 마치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 운동 경험자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은 8%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낮습니다. 운동 비경험자의 희망 운동 현황을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수영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를 볼 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물이라는 환경이 신체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더라도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중운동 프로그램 조사에서 100개의 시설 중 8개의 시설에서만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애인이 접근조차 못하는 곳이 대다수였으며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도 이용 장애인 수가 적어 레인을 배정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자율운동 시간을 활용하여 수중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수중재활운동 이용자분들과 함께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이용을 해보았는데요.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자율운동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영장 실무자를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쉐이퍼 사업은 지역 공동체의 포용적 환경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아래 실무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수중운동 프로그램 기획 실천, 지역 주민의 장애인 인식 개선,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더 쉐이퍼 사업은 도시공사, 장애인 체육회, 복지관 실무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중간관리자 1명과 수영장 담당자 1명,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명, 복지관에서는 성인건강문화지원팀, 특수체육교사, 물리치료사, 수중운동사가 참여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복지관에서 수중재활운동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2분이 참여하셨고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팀장님께서 자문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홍보와 세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인건강문화지원팀 팀장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더 쉐이퍼 사업은 참여자의 역량 강화, 실천 사업, 실천 과정 분석 및 공유,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는 워크샵,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재활체육 교육, 그리고 통합수중운동 기획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실천 사업으로는 캠페인 진행과 통합수중운동 교실을 진행하였으며 실천 과정 분석 및 공유에서는 외부 기관에서 사업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성과 보고회에서 공유합니다. 더 쉐이퍼 사업과 같이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실무자는 공공시설에서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복지관 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 명의 장애 당사자라도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판단되고 당사자가 활동에 동의한다면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 또는 담당자와 동행하여 낯선 환경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활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장애 당사자 모임을 구성합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블랙스완이라는 수영 클럽을 만들어 캠페인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사회 수영장의 상황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의 범위를 설정하여 실무자 모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유관기관의 범위를 생활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치료, 사회복지 4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수영장 전문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특수체육교사, 사회복지사, 수중운동사, 물리치료사가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공공수영장의 전문 생활체육 지도자는 복지관에서 꾸준히 지역 수영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소통이 시작하게 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인해 복지관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에 따른 팀 구성으로 사회복지사, 특수체육교사, 수중운동사, 물리치료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으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지역을 바라보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때 장애 당사자 모임과 실무자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느슨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마주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내데스크 직원, 탈의실 관리하시는 분,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시설 담당자,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분들, 특히 수영장을 같은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분들, 수영장 안전요원과 같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마주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인사를 했고, 공공기관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때 우리가 전달할 메시지를 이러한 분들에게도 빠지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기관 실무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참여자는 활동 하나하나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고민하여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쉐이퍼 사업에서는 교육활동, 캠페인 활동, 프로그램 기획 활동 등 모든 세부 사업에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작은 성과라도 공유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통 방법 또한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체방보다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대화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은 소통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미리 정해두고 서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사업 진행 시 경직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는 참여자 모두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사후를 비교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사후에만 확인해도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측정 도구 또는 질문지를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더 쉐이퍼 사업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중활동 능력 평가지를 이용하여 양적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룹 인터뷰를 통해 질적 평가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참여자의 자기 효능감은 사전 사후 측정하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에 대한 태도를 사전 사후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사업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작하는 활동은 1년의 사업이 끝이 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사업을 공유할 수 있어 사업의 힘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발전된 사업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팁입니다.
더 쉐이퍼 사업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는 또는 계획하는 담당자는 나의 기본값을 먼저 설정해야 하고 내적 동기부여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1년 선진국이 되어버린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복지관 밖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충분히 마주칠 기회가 여전히 많지 않다는 것과 우리 본성에는 선한 천사가 있다는 것, 나부터 바뀌고 나부터 꾸준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실패해도 월급은 나온다와 안 해도 월급은 나온다 중에서 앞의 것으로 기본값을 설정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외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동기가 강화되어지는 것보다 내적 동기가 강화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들을 찾아보는 것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과 유튜브는 접근하기 가장 쉬운 도구이며 선택의 폭이 넓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록을 하는 것은 기본일 텐데요. 사진과 영상 자료가 많고 글로 표현된 기록물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객관적인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협업 방식입니다. 다양한 협업 방식이 있을 텐데 코프로덕션이라는 공동생산 방식 이론을 알고 실천하면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김미옥 박강옥 교수님의 논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출 빈도입니다. 더 쉐이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크고 작은 활동이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출 빈도와 연결되는데 노출 빈도가 높으면 다른 기관 참여자와 장애 당사자가 사업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는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에너지인데요. 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등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동료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위에서 찾기 힘들다면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지지해주는 동료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고 내적으로 성장하면서 동기가 강화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 주변 환경을 이러한 도구들에 노출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사업의 운영 관점입니다. 관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활동 공간을 지역으로 하고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와 장애 당사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할 때 관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지역의 자원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내에도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고 지역의 자원을 잘 알고 있는 관리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께 자주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다 보면 관점이 확대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내가 가진 전문성 외에 다른 영역을 배워서 나의 전문성과 결합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것에 많이 도전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닐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삶의 모습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여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지금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인가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발견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와 장애 당사자가 모여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각자의 지역에서 실천하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이와 같은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